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야, 이번에도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게스트 모시기 전에 네. 윤지영 아나운서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애 음식 최애 4개. 음식. 네. 저는 그 보글보글 따끈따끈하게 끓인 김치찌개. 아, 김치. 김치 네. 그냥 소울푸드죠. 네. 하얀 쌀밥을 이렇게 착 먹는 거. 김치에 어울리는 주류는 소주죠. 그래. 역시 이건 변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네 생애 마지막으로 한 끼를 먹는다면 뭘 먹을래? 오. 물어보면 네. 전 뭐 드시겠어요? 고민 없이 치즈 돈가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의외의 답변이네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누군가 치즈 돈가스 사준다 그러면 네. 밤 12시고 새벽 4시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소울푸드예요? 네. 쉬운 남자네요. 그러면 돈가스 사준다고 하면 나오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러면 애정으로 듬뿍 느껴져요. 아, 그래요? 다음에 네. 한번 사드릴게요. 아, 진짜? 제가 같은 진행자 입장으로 오예!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돈가스. 오늘 함께 오신 네. 분들 소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은 저희가 그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요. 푸드 테라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또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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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과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교수님. 교수님, 오늘도 네. 저희 A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 받아야죠. 네. 안녕하세요. 푸드테라피 강사 민경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경 교수님 그리고 네. 푸드테라피 영양사 민경아 영양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수많은 강사님을 만나봤는데 네. 푸드테라피 강사님은 또 처음 실물을 접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보통 영양사 선생님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푸드테라피 영양사 선생님 이렇게 소개를 오. 해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푸드테라피가 조금은 낯설어. 뭐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해봤는데 네. 푸드 테라피는 뭔가 싶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음식을 네. 얼굴에 바르는 거죠. 그게 테라피. 네, 푸드테라피라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네.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체에 영양학적으로 완전하게 구성하는 것. 그런 요법을 우리가 푸드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푸드테라피를 원래 하려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그럼 내가 이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재료들이 있지?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이제 맛있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네. 우리가 푸드테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좀 잘 알아야 네. 돼요. 어떤 게 부족한가, 사람- 영양학적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처방이 다르듯이 네. 푸드테라피도 하게 되면 오. 개인마다 자기한테 맞춘 뭐 맞아요. 음식이나 그런 처방들이 좀 있겠네요. 그럼. 근데 보통은 어떤 분들께 푸드 테라피가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될까요? 네, 먹는 것이 힘드신 어떤 섭식 장애자분들이나 또는 암 수술이나 또 다른 다양한 수술들을 하신 후에 몸에 빨리 회복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푸드테라피가 많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네.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음. 섭식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식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섭식 장애 안에는 마음이 좀 힘들어서 불편해서 또 마음껏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수님. 네네. 어떤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로 섭식장애라고 하면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또 네. 너무 안 먹는 사람, 그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병리 성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먹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섭식장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는 거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네. 데에 영향을 주는 정신건강적인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 스트레스, 네. 우울, 네.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거나 네. 또는 너무 안 먹거나 하는 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은 영양사님 푸드 테라피는 어떤 과정으로 이런 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푸드 테라피 관심이 있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맞아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내 아이의 몸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또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내가 잘 먹고 할 수 있는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군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제 이걸 또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키와 내 몸무게에 맞춰서 하루에 이 정도의 열량을 먹으면 되겠네. 네. 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런 것들로 내가 얼마를 먹게 됐는지 정하게 되고 네. 그럼 이걸 또 아침, 점심, 저녁이나 또 간식으로도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배분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정해서 이제 식재료를 구입도 해보고 잘라도 보고 향도 원래 익히기 전에 향도 한번 맡아보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식재료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낮추고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조금 올려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함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푸드 테라피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푸드 테라피가 필요하고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희 남자들은 딱 이 메뉴가 좋다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네,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밥국,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네. 그렇게 요구하면 아내가 욕을 하죠. 네. 주는 대로 드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일품 요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 네. 소고기 무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고기 네, 소고기 무밥. 무밥이요. 소고기 무밥은 이제 불린 쌀에다가 네. 소고기 목살을 함께 넣고 네. 버섯류, 무를 넣고 함께 이제 밥을 만들게 되는 과정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한우입니까? 네. 그렇게 요구하면 아내가 욕을 하죠. 네, 한우 써주시면 더 네. 좋겠네요. 한우고요. 네. 네. 근데 다른 종류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밥이랑 나중에 양념장이 잘 어우러져야 돼서요.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보다는 조금 기름기가 작은 목심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보통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자존감 낮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밖에 외출을 잘 안 하시고 집안에서 좀 해결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햇빛만 딱 쬐도요 비타민 C가 충분히 체내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집안에서 생활하시거나 또는 뭐 요즘 실내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는데 이런 그리고 버섯 같은 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비타민 D가 풍부하면 사실 우울증도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너무 좋은 식재료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소고기 무밥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소고기 무밥 실제로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보러 갈까요? 보시죠. 오늘은 섭식장애자 분들을 위해서요, 영양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고 또 소화가 잘 돼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바로 소고기 무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고기 무밥은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이거든요. 한번 재료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재료는 불린 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저는 기름기가 적은 목심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재료랑 잘 어우러지려면 목심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요, 저는 표고버섯, 그리고 느타리 버섯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표고버섯은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철분, 엽산이 풍부해서요, 빈혈 예방이나 또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버섯에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요, 알고 계시면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30%나 상승한다고 하죠. 바로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 무가 있습니다. 무는 소화도 돕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고기 무밥을 만들었을 때 소화도 편안하게 잘 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대파와 양파, 그리고 청, 홍고추가 필요한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소고기 아까 목심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목심에다가 저희가 들기름과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양념을 해줄 거예요. 간장을 5g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2g 정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다진 마늘을 한우인가요? 넣어줄게요. 네, 제가 한우로 준비했어요. 오. 근데 밑간을 잘 좀 저어질 하시고 수 있는 거죠? 있도록 소고기에. 잘 비벼줍니다. 여기에 간장과 들기름, 다진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무를 썰어줄 겁니다. 무는 굵게 채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저희는 나중에 소고기 무밥을 만든 다음에 밥을 비벼서 먹을 거거든요.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간장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을 10g 정도 넣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을 5g 정도 넣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깨소금까지 넣어주고요. 이대로 먹으면 너무 짜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먼저 양파와 대파는요, 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파와 대파는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양념장 한 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청고추와 홍고추도 어슷 썰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간장 양념장에 함께 넣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간장 양념장, 요 양념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벌써 뚝딱이거든요, 양념장을 다 요즘은. 완성됐고요. 여기에 이제 좋아하시는 저희는 채소 같은 본격적으로 거, 생으로 드실 수 소고기 있는 무밥을 채소 같은 한번 거 네. 잘라서 좀 네. 만들어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아까 잘 재워두었던 소고기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소고기 겉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는요,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불린 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무랑 버섯을 준비해 놨죠. 그것을 모두 다 넣고 고루고루 잘 섞어 주겠습니다. 고기를 볶으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타지 않도록 볶아야 나중에 밥을 만들었을 때 맛있는 향이 올라오거든요. 탄향이 올라오지 않도록 타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재료가 잘 어우러졌으면 이제 준비해 놓은 물 120ml를 넣고 소고기 무밥이 다 될 동안 저희는 이렇게 넣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소고기 무밥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끄고 살짝 뜸을 들였는데요. 이제 한번 소고기 무밥을 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네. 그렇죠. 재료 손질도 어렵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하고 밥을 탁 하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뭐 아침에도 사실 금방 드실 수 있어요. 쌀은 전날 불려 놓으셔도 이렇게 되고요. 맛과 영양까지 챙긴 소고기 무밥,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때?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똑같이? 아, 너무. 선생님처럼 저런 맛은 절대 아, 못 내지만, 네. 그래도 재료를 얼추 비슷하게 준비를 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주부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